얼마 전 오뚜기가 13년 만에 라면 가격을 올렸습니다. 오뚜기는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는데요. 소비자 단체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내릴 때는 조용히 입속을 챙기다가 오를 때는 가격을 인상해서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한다는 주장이었죠. 그런데 소비자들의 반응은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소비자 단체의 게시판에 수많은 오뚜기 팬들이 몰려와서 오뚜기를 옹호하는 목소리를 낸 건데요. 13년 동안 가격을 올리지 않은 것이 더 대단하다. 오뚜기가 그래도 가장 싸다. 오뚜기는 건드리지 마라. 라면 같은 식품의 가격을 인상하면 여론이 거세게 반발하는 게 기존의 공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뚜기의 경우 가격 인상을 이해한다는 반응이 줄을 이뤘죠. 사실 라면 업계는 그동안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인한 부담이 상당했다고 해요. 2021년 1분기 농심, 오뚜기, 삼양, 라면 3사의 영업이익 총액은 전년 대비 63%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에게 이미지가 좋은 오뚜기가 먼저 총대를 맸다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아시다시피 오뚜기는 갓뚜기로 불리면서 착한 기업의 대명사로 자리 잡았죠. 엄청난 자본을 가진 대기업도 아니고 막대한 마케팅을 한 것도 아닌 이 회사. 도대체 오뚜기는 왜 갓뚜기가 되었을까요? 오뚜기는 1969년 고 함태호 회장이 외제식품에 의존하던 한국의 밥상을 바꾸겠다는 뜻으로 설립했습니다. 오뚜기는 삼양처럼 오기와 집념의 역사를 갖고 있어요. 특히 국내 식품 역사에서 최초 기록 제조기로 불리는데요. 첫 번째 목표는 바로 카레였습니다. 쌀이 주식인 데다 매콤한 맛을 좋아하는 한국인의 입맛에 카레가 잘 맞는다고 생각한 거죠. 20가지 카레 가루의 황금 비율, 최적의 숙성 온도, 숙성 기간을 알아내기 위해 수차례 연구를 거듭했고요. 그 결과 최초의 국산 카레를 야심차게 출시합니다. 하지만 당시엔 일본산 카레가 대세였고 국산은 맛없다는 편견도 있어서 판매가 잘 올라오지 않았어요. 오뚜기는 직접 발로 뜁니다. 국내 최초로 루트 세일을 시도합니다. 지금은 흔해졌지만 영업사원이 거래처를 직접 방문해서 진열을 하나하나 신경 쓰기도 하고 소비자도 만났죠. 시식 판매도 국내 최초로 했어요. 차량 광고와 제품 박스를 활용한 광고도 역시 최초였다고 합니다. 70년대니까 이런 게 다 혁신적이었던 거죠. 결국 1년 뒤 오뚜기는 일본 경쟁사를 압도했습니다. 그리고 출시 52년이 지난 현재까지 카레 시장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1971년에는요, 국내 최초의 토마토 케찹을 출시합니다. 80년대 초 세계 최대 식품 회사인 하인즈가 국내 시장의 진출에 치열한 경쟁을 펼쳤지만 결과는 오뚜기의 승리. 하인즈가 힘을 못 쓴 시장이 많지 않아요. 글로벌 시장 점유율 50%에 달하는데 한국에서는 오뚜기의 벽을 넘지 못한 거죠. 또 간편식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3분 카레를 출시하면서 오뚜기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오뚜기가 오뚜기처럼 도전한 분야가 있어요. 바로 라면 시장인데요. 그 책에 곱빼기를 다 먹냐? 야, 굉장하다. 이 정도는 먹어야죠. 청보 곱빼기를 나이. 청보곱빼기라면 오뚜기는 1987년 청보식품을 인수하면서 라면 사업의 후발주자로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라면만큼은 20년간 하위권이었죠. 라면 시장을 얘기하면 오늘 밤샐 수도 있으니까요. 간략하게 키워드로 살펴볼까요? 1990년대 시장의 절대 강자는 농심, 삼양, 빙그레, 오뚜기 8도가 치열한 하위 다툼을 합니다. 이때 오뚜기는 꾸준히 진라면, 스낵면, 열라면 등의 신제품을 내놓습니다. 2003년에는 빙그레가 라면 사업을 철수하고 2011년 8도의 하얀 국물 라면 열풍이 붑니다. 그러나 1년 만에 유행이 종료됐죠. 그리고 2012년 오뚜기의 대반격이 시작됩니다. 자, 이때 오뚜기의 대반격을 시작한 사람이 2010년 아버지의 뒤를 이어 취임한 함영준 회장입니다. 함영준 회장은 라면 사업에 정말 진심이었는데요. 진라면의 맛을 개선하기 위해 경영진을 모아놓고 계속 먹이면서 2011년부터 2년간 3차례나 맛을 리뉴얼합니다. 2012년에는 리뉴얼한 열라면과 참깨라면을 내놨는데 라면 매니아들이 이를 알아보기 시작해요. 드디어 2013년 삼양을 제치고 2위에 등극합니다. 오뚜기의 역전 드라마였죠. 여기서 주목할 것은요, 오뚜기 라면의 가파른 성장세는 맛 때문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착한 기업이라는 브랜드 이미지가 기폭제가 됐어요.
2016년 함태호 회장이 별세하면서 오뚜기의 정도 경영과 선행이 알려지기 시작한 건데요. 사람을 비정규직으로 쓰지 말라고 했던 고 함태호 회장의 원칙에 따라 마트 시식 판매 직원까지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는 것이 알려졌고요. 선친의 뜻을 함영준 회장이 이어가면서 현재 오뚜기의 정규직 비율은 99%, 식품업계에선 삼립에 이은 2위입니다. 뿐만 아니라 90년대부터 함태호 회장은 심장병 어린이들의 수술비를 후원했습니다. 함 회장의 장례식에는 수술비 도움을 받았던 수많은 이들이 찾아와 추모를 했다고 하죠. 30년 동안 5,300명이 넘는 아이들에게 새 생명을 선사했습니다. 또 오뚜기 재단을 통해 65억 원의 장학금을 지원했고요. 노숙자를 위한 토스트 나눔 행사에서는 수년간 소스를 무료로 제공했다는 사실이 10년이 지난 후에야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까도 계속 나오는 미담 자판기가 따로 없죠. 그런데 결정적 한 방이 있습니다. 바로 상속세 납부였죠. 함영준 회장이 상속세 약 1,500억 원을 전액 성실히 내겠다고 밝힌 건데요. 편법을 통해 상속세를 피하는 재벌가 오너들의 행보와 비교되면서 사람들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처음에 살펴본 대로 13년 동안 라면 가격을 올리지 않은 것도 오뚜기의 의지였어요. 사실 라면이 손해가 나고 있음에도 가격을 안 올렸던 건 소스나 냉동식품 등 다른 제품군들이 손해를 메꿔줬기 때문이었어요. 농심은 라면 매출이 75%에 달하지만 오뚜기의 라면 매출은 20% 수준이에요. 이 때문에 가격 동결이 가능했던 것이죠. 이러한 사실들이 알려지면서 오뚜기는 착한 기업으로 손꼽히게 됐고요. 소비자들은 기꺼이 지갑을 열었습니다. 갓뚜기라는 애칭을 얻기 전인 2014년 오뚜기의 라면 시장 점유율은 19.3%였어요. 하지만 2018년 28%까지 치솟습니다. 착한 기업의 이미지가 실제 기업의 수익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증명한 겁니다. 또 최근 들어 오뚜기의 친근한 이미지를 만든 1등 공신이 있죠. 바로 함영준 회장의 딸 함연지 씨의 유튜브 채널인데요. 언론에 나서길 꺼리던 함영준 회장도 딸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소박한 일상을 보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업 경영 차원에서 의도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가까지 막 올라가요. 따라하기조차 쉽지 않은 유튜브 효과를 제대로 올렸죠. 그렇다면 오뚜기는 완전 무결한 기업이냐? 올해 초만 해도 위기가 있었어요. 오뚜기의 미역을 납품하는 업체가 중국산을 국산으로 속여서 납품해왔다는 의혹을 받은 건데요. 오뚜기는 이 사실을 안 후에도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다가 사건이 보도되자 사과문을 올리고 환불을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이미지 손상이 상당했죠. 또 지분 구조에 있어서 관계사의 일감 몰아주기 문제도 불거졌어요. 관계사 오뚜기 라면의 경우 오뚜기 제품만 생산하는데 함 회장의 지분율이 너무 높아서 오뚜기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는 거죠. 오뚜기 측에서는 내부 거래 비중이 높은 관계사는 흡수합병하면서 지배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오뚜기를 바라보는 애정은 리스크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신망을 얻은 기업이 진심을 잃는다면 소비자들의 응원은 한순간에 비판으로 돌아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뚜기는요, ESG 경영에도 적극적입니다. 포장을 개선하고 친환경 소재를 쓰려는 노력도 하고요. 직원들의 만족도도 식품업계 1위라고 해요. 그런데 저는요, 요즘 ESG가 유행이긴 하지만 이미 오뚜기가 철학을 가지고 사회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쳐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거의 유일한 목적으로 보이는 오늘날 경영 환경에서는 다들 매출과 영업이익만 우선시하는데요. 점점 착한 기업과 존경하는 경영자를 찾기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누가 몰라줘도 올바른 가치관을 꾸준히 실행해온 기업이 진정한 ESG가 아닐까. 그것이 갓뚜기라는 애칭의 비결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기업 읽어드립니다에서는 IT나 글로벌 기업을 많이 다뤘는데요. 오늘은 광복절 특집으로 국내에서 사랑받는 기업을 한번 살펴봤어요. 혹시 또 알고 싶은 기업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고요. 오랜만에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오뚜기 읽어드렸습니다.